아모레퍼시픽의 중국적 럭셔리 브랜드 판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화장품주들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계속될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20년 기준 화장품 부문 시장 점유율 17.2%고요. 화장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8%로 절대적인 회사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한국 매출이 61%, 아시아 매출이 37%인데요.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로 중국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 엄청 떨어졌던 회사인데요. 이건 바로 중국 쪽에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17.3조고요. 코스피 24위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큰 회사죠. 주가를 보시면 5월 26일 기준으로 29만 7천원이고요. 오늘 2.69% 하락한 28만 9천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9만 9천원, 최저가는 14만 9천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33.97% 정도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4월 2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4월 2일 종가가 25만 8,500원이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8% 상승을 했네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작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4,278억에서 1,430억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올해는 매출은 2019년보다는 작지만 영업이익이 5,715억으로 2019년보다 33.5%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를 보시면은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실시한 2020년 소비자 행태 조사 중에서 여성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가 1, 2,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최근에 왜 이 일이 좋냐를 보시면은 오늘 기사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7월부터는 야외에서 노마스크가 허용이 되네요. 마스크를 안 쓰면은 당연히 화장을 해야겠죠. 여기에 7월부터는 50대도 동네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가 있네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고급 브랜드는 50대 분들도 많이 쓰시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그 회복 속도도 빠른 것이 화장품주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특성상 그 회복력은 정상 주가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애널리스트의 왕의 귀환을 기대하며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중국 럭셔리 브랜드로 위치를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왜인지를 살펴보니까 중국 설화수가 윤조에서 자음생으로 판매 라인 변화에 성공을 했네요.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좀 찾아보니까 윤조 에센스 90ml짜리가 6만원대인데 자음생 에센스는 50ml짜리가 18만원대네요. 중국도 비슷한 가격 차이를 보이겠죠.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소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럭셔리 브랜드에 익숙해지면은 가격이 올라도 그 브랜드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좀 싼 브랜드에서 온라인 럭셔리 브랜드로 사업 구조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 모두 온라인 매출 비중이 30%를 넘겼고요. 고급 브랜드인 설화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 판매 호전은 앞으로의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도 YOY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럭셔리뿐만 아니라 중저가 라인에 대한 우려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국내 오프라인 채널 수량이 2018년 4분기에 76개에서 20년 4분기는 4개로 마무리 단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중국 쪽 오프라인 채널도 2019년에 600개에서 2021년은 300개로 절반 가까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럭셔리 및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 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중국에서도 설화수 매출 비중이 계속 상승을 하더니 2021년부터는 이니스프리 매출을 제치네요. 이게 비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매출이 작년 1분기가 YOY 기준 마이너스 36%로 최악이었다면 2분기는 마이너스 12%로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는 YOY로 비교를 하면은 성장률이 20%도 못 미칠 것 같다는 건데요. 여기에 화장품은 1분기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는 YOY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부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럭셔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과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연동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장폭이 큰 중국 럭셔리 화장품 성장률을 추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2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야 지속적인 실적 및 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2분기 매출이 실망스러우면 주가도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34만원인데요. PER이 42배 수준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PER 42배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영업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은 기대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쫄지 말고 2분기 실적을 기대하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면세점 쪽 매출도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면세점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국내 면세점 매출하고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매출 양상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면세점 쪽 매출도 기대가 되네요. 아모레퍼시픽은 배당을 주는 회사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주당 800원을 줬고요. 올해는 1143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배당 수익률이 물론 0.38%로 좀 작긴 합니다. PBR 밴드를 보시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추세를 보시면은 아직은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 첫째, 중국에서 온라인 럭셔리 브랜드로 사업 구조 전환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2분기 매출이 실망스러우면은 현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면세점 쪽 매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영상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면세점과 중국 실적이 개선 중이다. 두 번째, 오프라인 채널 정비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세 번째, 그러나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할 수 있다 였습니다. 우선 핵심 1은 중국 쪽 실적 개선세는 더욱 뚜렷해 보입니다. 오프라인 채널 정비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진행 중이고요. 핵심 3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2달 전과 비교해서 계속 오르는 중이네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죠? 저라고 정답을 알겠냐마는 이 리포트 의견대로 2분기 매출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34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 다른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시죠. 여기 4월 29일 증권사 리포트 개수를 보시면은 한 달 전에 얼마나 핫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최저가는 현대차증권의 27만 5천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28만 9천원이니까 현대차는 너무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네요. 제일 높은 곳은 유한타증권의 36만원입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2만 8천 원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5% 정도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5월 26일 전자신문의 아모레퍼시픽 미 온라인 자사몰 직진출이라는 기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온라인 판매 방식은 아마존이나 쇼피 등에 입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직영 온라인몰인 아모레퍼시픽몰 US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이니스프리 직영 매장을 모두 철수를 하고 온라인 매장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품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빨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이런 온라인 직영몰이 D2C 방식인데요. 이 D2C 방식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내야 하는 판매 수수료 부담이 없고요. 또 구매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향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D2C 시장 규모가 2017년에 7.5조에서 작년에는 23조 7,500억으로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런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시장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5월 21일자 뉴시스의 쓱닷컴 이번엔 뷰티 부문 강화, 아모레퍼시픽과 협업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존에도 쓱닷컴은 아모레퍼시픽 공식 스토어랑 설화수 공식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제휴협약에서는 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기획 세트를 공동 개발하는 등 좀 더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또 요즘 라이브 커머스 쪽 성장이 매서운데요. 매월 1회 아모레퍼시픽 컨텐츠를 고정 편성할 예정이네요. 아무쪼록 양사 모두 윈윈하는 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죠. 주가가 계속 상승하더니 어느새 30만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상승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분명 앞으로 호재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존하고 있죠.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홀딩해보는 건 어떨까요? 2분기 실적에 상관없이 앞으로 면세점 채널이 회복을 하게 되면 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